요즘에 거래량 굉장히 급감하고 서울 아파트가 보합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작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과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하락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사실상 지금 실물 경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고 괴리율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 피해를 본다느니, 중산층들 없어져서 양극화 심해진다느니, 경제가 죽는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반드시 막아야 할 비극이다. 부동산 가격은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한다. 그럴 때 상호영향으로 시장 전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대출 손실을 입히면서 주택을 경매에 내놓고 더욱 하락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해 악순환은 거듭되고 건설사는 부도 처리되고 경제는 10년 단위로 후퇴한다. 이런 식으로 버블이 터지면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당시에 뭐 스페인 작살났을 때 경제 뚝 떨어졌고 일본 잃어버린 10년 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작살났었고 유럽도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 왔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할 비극이면은 버블이 안 생겼으면은 경제가 문제가 없는데 버블 경제가 생겼기 때문에 버블 붕괴가 오는 거고 사실상 버블이 생기면 붕괴가 올 수밖에 없죠. 저희 예전에 여러 번 경제적으로 다뤘던 내용 중에서 튤립 버블도 있었고 튤립 버블도 경제 무너졌죠 이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튤립 한 뿌리가 막 집 한 채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버블이 생겼던 게 문제지 붕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에 그거는 버블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버블이 무너지든가 결국엔 무너져야죠. 더 크기 전에 무너져야죠.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폐해가 더 커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버블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하락되고 물가 상승되는 만큼 괴리율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든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혼인율, 출산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과연 그 버블 상태까지 화폐 가치 하락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 몇 년 안에. 그리고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버블 무너진 거 많잖아요. 튤립 버블도 있고 닷컴 버블 무너졌었죠. 비트코인 이런 것도 다 버블 꼈었는데 무너졌었다. 버블 붕괴가 비극이 아니라 버블이 생긴 것부터가 비극이다. 이게 핵심이죠. 버블이 생겼으면은 그래도 빨리 터뜨려야죠. 암덩어리 키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부동산 폭락이 서민에게 나쁜 이유. 건설업자들이 공급 안 한다. 일단은 이 얘기가 나오죠. 공급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단지 한 개 분양해서 평균 한 1000억 정도 벌었다. 그렇다면은 건설사 뭐 한 해 최소 한 2000억 정도 벌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지 2개 정도 분양하면 됐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거 버블 때문에 건설사들이 되게 쉽게 돈 버는 거죠. 근데 붕괴가 되면서 단지 한 개 분양하는데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은 예전엔 1000억 벌었는데 지금은 200억밖에 안 되니까 분양 안 해. 건설사 망하든 말든. 이래요? 아니죠. 10개 분양해야죠. 그러면 10개 만들어서.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안 한대요. 굶어 죽으란 소리죠. 예를 들어서 출근했는데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은 다른 직종을 구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월급이 적으니까 나 일 안 해. 그러면 생활비 못 내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대출받기 까다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태까지가 대출이 너무 쉬웠던 거죠. 대출이 너무 쉬우면은 자산 거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후에 그게 다 후폭풍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초이노믹스를 그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 다음에 뭐 집 있는 서민도 어려워진다. 대출 비율이 높아서 경매 많이 나오고 깡통주택이 휘어진다. 집 있는 서민이 깡통주택을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이죠, 내 집. 무슨 서민이에요? 깡통주택이면은 몇 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린데 말도 안 되죠. 대출 비율 높아서 경매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돼요? 내 집 마련하면서 팔 생각 없이 시세 차익 남길 생각 없이 1주택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가면 뭐가 늘어요? 보유세 늘어났잖아요. 나중에 뭐 더 좋은 집으로 간다고 쳤을 때 예전에 뭐 내가 사는 집이 5억 정도고 조금 더 좋은 집이 한 7억 정도다. 그래서 한 2억 더 모으면 됐었는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은 비싼 것부터 더 많이 오르죠. 그래서 얘가 한 7억 오르는 동안 얘가 한 10억이 됐다. 그렇다면은 3억이 필요해요. 내 집 마련으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서민이 집값 오르는 걸 뭐 이렇게 바랄까요? 왜 집 있는 서민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 서민 아니죠. 대출 비율 높아서 경매 많이 나온다. 집값 떨어져서 대출이 올라가진 않죠. 이거는 금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전세는 서민도 어려워진다 하면서 다시 올라갈 것임. 이거 항상 박아놓고 시작하죠. 인구수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공급도 뭐 바로 증가되기 어렵다. 전세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사실상. 역전세난이 오면 전세난이 오니 집을 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 사라고 하는 거죠.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폭락하게 됐을 경우가 문제인 거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근로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 이런 세태가 맞냐?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렇게 괴리율이 커졌을 때는 다시 떨어져야지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걱정하기 전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냐 없냐부터 걱정해야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런 기사들 내고 있어요. 제목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하우스 렌트 푸어족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하우스 푸어족 이만큼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얘네 무너진다, 경제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들고 왔어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늘어나니까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해주든가 그럼. 근데 저런 기사 올린 데가 어디냐? 매국경제예요. 거기서 하우스 푸어 늘어나니까 집 사기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기사에서는 뭐 영끌, 패닉바잉 계속 늘어나고 있다, 30대들 계속 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러니까 나도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현재 70%대죠. 대부분이 자산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에 조사한 거 세계적으로 비교해본 거 보면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 보유, 이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기득권들이 많이 가져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율 비교해보면 어때요? 6대4예요. 6대4 거의. 그리고 근 10년간 가져간 거 보면은 거주주택이 오히려 더 적어요. 실거주들이 49% 가져가고 다주택자들이 51% 가져갔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지고 집을 계속 불리니까 늘려갈 수 있는데,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하더라도 저 불로소득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는데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나 통하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투기가 심하죠. 그러니까 끌어올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임대 뭐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1가구 1주택 내 집 마련하면은 이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은 비거주 주택의 보유 비율 한 10% 정도까지는 낮춰야지 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예신 음아파트인데 84배뛸 동안 쌀값 3배 올랐어요. 이것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값은 84배 뛰고 쌀은 3배 오르는데, 물론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정상적, 앞으로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실물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가 이번에 한번 터져서 사실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경기 안 좋다고 내 때에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없어, 완화 정책 해버리니까 다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집값 떨어지면은 경제가 무너진다, 죽는다, 건설사만 경제예요. 저들이 집값 잡히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유도하는 이유는 뭐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잡히면 안 된다. 이들이 집값 언젠가 다시 올려줄 사람들이고 주요 고객들이죠. 집값 잡히면 안 된다, 저런 말 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죠. 투기조장, 스타 강사, 유튜버들이 역시 고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저나. 내가 팔기 전에 집값이 잡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들은 특히 여러 채 사는데 5억짜리 10채를 샀는데 얘가 뭐 한 7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한 2채 팔았는데 얘가 한 4억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손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유도해서 자기네들 팔고 빠질 때까지는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조장해놓고서 자기네들 팔고 빠지고 나서는 이런 얘기도 사라지죠. 뭐 맨날 중산층 붕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값 잡히면 건설사들 무너지죠. 이거는 언론의 행태죠. 언론. 건설사들 무너지면은 언론에 광고가 줄죠. 거기다 플러스로 언론사 높으신 분들이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몇몇 언론은 아예 건설사에 인수된 언론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집값 잡히면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집값 잡히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요즘에 집값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공산주의니 뭐니 얘기하는데, 원래 주거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좋은 뜻으로 쓰냐, 주거에 한해서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지대가 상승하는 경제 법칙에 따라 집의 전월세 값과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따라서 이 주거 자본주의는 타파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거품 팽창시키다가 터지면서 금융공황을 초래한다. 즉 거품이 생기면 안 돼요. 부동산에 특히 심하게 생기면. 과거에 다 무너졌었죠. 일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미국 2008년에 금융위기 부동산 터지면서 생긴 거잖아요. 요즘에 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주거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주거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거 민주주의다.
자본에 침식된 주거 시장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의 거주 요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거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임대차원으로 주거 민주주의에 이르기가 요원하다. 요 부분은 좀 이런 내용 들어갔는데 좀 더 위에까지 전문 보면은 주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주거 민주주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경제 쪽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집값 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달짜인 빨갱이 새끼야! 저보고 맨날 공산주의라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의식주의에 관해서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저게 집을 하나씩 배급하재요? 집값이 그래도 적어도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간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 집값 떨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경제 성장률 물론 타격이 있겠죠. 그거는 거품이 꺼지는데 항상 생기는 일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이 집값으로 다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집값을 낮춰서 200만 원을 버는데 집값으로 50만 원만 나간다. 그렇다면 소비에 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경제가 더 원활히 돌아가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아니죠. 건설사, 투기꾼, 여기에 막판에 딸려 들어간 영끌 수요들. 이 사람들은 좀 무너지죠.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중에서 영끌 수요가 설거지 부대가 돼버린 경우, 부동산을 모르고 남의 말에 속아서 사는 경우. 버블 터지면 경제 위기다? 그냥 버블 생기면서부터 경제 위기,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집값 떨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안 떨어지면은 천천히 망하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은 경제 체계에 있어서 큰 수술을 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